안녕하십니까, 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병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입병에는 크게 입이 건조해지는 것과 입에 상처가 나는 것이 있는데, 양방병명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게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일단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보면은 그 침, 눈물, 즉 이게 어디냐면 입과 눈이 건조해지는 게 주증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증상 보면 알겠지만 건조해지는 게 여기만 건조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병의 원인을 보면은 원인 불명이라고 나옵니다. 원인 불명. 그래 놓고 아마 자가 면역이나 호르몬 이상이나 유전적 요인,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추측을 왜 하냐고 하면은 원인을 알려면 치료를 해야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라는 출구를 나오지 않으면은 이것저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원인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병 부위 및 증상을 보면 입, 침샘, 치아, 눈, 그다음 코, 인후, 관절, 피부, 질, 폐, 위장, 신장, 이게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쇼그렌 증후군은 입과 눈에 대해서 이제 건조증을 좀 강조하는 것이지만 실제 증상을 보면 거의 전신적으로 건조증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방 한의학에서는 입마름을 이제 그대로 이제 구조, 입이 마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마름. 여기 사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음양념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입마름은 내망진의 협파 이래 나왔습니다. 내망진의 협파 좀 말이 어렵긴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망진의 협파입니다. 내망진의 협판이 자음양령을 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원인을 보면 이 짧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내망진의 협파. 내망진의 협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입마름은 몸속에서는 이게 진액이 없어지고 화를 낀다는 거죠. 화. 그 진액이 적어지는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지듯이 인체 거의 모든 부분이 건조해집니다. 그게 입에 나타나는 게 입마름이죠. 이게 진액이 모자란다 이렇게 하면은 양방에서는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라는 출구를 잘 못 나가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화가 있는 거죠. 화가 있는 거는 그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입마름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특히 뭐 사업하는 분들, 신경 많이 쓰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체질적으로 이제 화가 많은 분도 있고, 아니면 화를 많이 북돋우는 뭐 음식들을 먹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간단한 문장이지만 가장 의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병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처방 중 또 하나는 오복하두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오복하두단. 여기 보면 입병은 열과 허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혀는 심장에 속하고 심장이라 하면은 이제 주 발병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 젊은 사업가 분들은 뭐 사장님들한테 이게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입술과 입은 소화기계 비장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뭡니까? 이 두 가지는 상통하고 있다. 서로 통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병이 같이 잘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입병이 잘 생기면 혀병도 생기기 쉽고, 혀병이 생기면 이제 입병도 생기기 쉽고, 그 두 개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 오복하두다 이 문장을 보면
입병에 이제 동반되는 여러 질병들이 나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정신병이 뭐 생겨서 소리를 꽥꽥 지른다거나 뭐 갈증, 그 다음에 이제 뺨이 붉어진다거나 목구멍이 목구멍 뭐 입술 이런 데 다 건조해진다거나, 그 다음에 뭐 종양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잠자는 게 불편하고, 이 뭐 머리, 얼굴 뭐 이런데 뭐 여러 가지 피부병이 잘 생긴다는 거죠. 애들은 뭐 경기도 이럴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한방과 양방의 차이를 보면, 한방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입마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상 다양하게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양방은 보면은 관련 증상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는 치료하기 위한 것인데, 양방은 병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해놨죠. 이것은 치료를 잘 못한다는 얘기고 치료율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방은 입마름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 입마름 이런 입병에 동반되는 질환들은 책에 나온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거기에 훅 딸려가기가 쉽습니다. 그게 주로 치료를 실패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입병은 주변에 보면 앓는 분들은, 그걸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은데 쉽게 치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질병 보면 치료 난이도가 이제 좀 있는데요. 그 입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비염을 치료할 줄 알아야 되고, 비염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이 소화기 질환을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병이라는 이 병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모든 질환을 치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병의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반 증상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게 저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책으로 보면은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보면 거의 전신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와서 어디 아프다 얘기하죠. 이 병은 이제 치료 순서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실패를 하죠. 입에 병이 생기면 맨 처음 일어나는 게 주 증상이 뭐냐면 동반 증상인데요. 소화불량입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입이 마르니까. 입이 마르면은 밥을 먹어도 어떻다고 하냐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입 마르면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소화불량은 거의 모든 정신질환을 이제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입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첫째 이제 소화기 질환, 뭐 그다음 비염도 보면 이게 뭐냐면 입병하고 다른 게 뭐 아닌 게 코가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입이 건조해지면 입병이 생기고. 근데 건조증 중에서도 코 건조증보다는 입 건조증이 치료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입병에는 뭐 자음양념탕, 오보화구단 이런 게 좋다 이런 수준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입병은 거의 이게 위에서 관주하듯이 그 산신령이 산에서 알을 내려다 보듯이 그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입병이 괜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의 모든 병은 그 병 하나만 봐서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원인 불명이라든지 아니면 재발이 잘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꽃은 입병이 아닐까 합니다. 입병은 이게 사람이 고통스럽긴 한데 또 죽고 사는 병도 아니고, 그 치료하려면 까다롭고,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이론들은 아직 거기에 치료에 미치지 좀 약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입병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